기후 환경 놓치지 않을 거예요. 노빠꾸 대중문화 환경 스토리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 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선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컬처 클럽의 차윤탁입니다. 네, 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벌써 두 번째 방송이네요. 네, 벌써 저희 첫 번째 방송이 되게 많은 분들의 호응을 남겼다라고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도 진짜요? 오. 네. 네. 너무 좋았었다. 얼마나 그런 거. 기다리셨을까? 그쵸.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또 이렇게 네. 자화자찬하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댓글 반응도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댓글로도 많이 달렸는데 선주쌤 혹시 댓글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그 유튜브에 황남영님께서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휴 윌리엄스님께서도 저희 팟캐스트를 잘 듣고 공감하고 실천하고 꾸준히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휴 윌리엄스 분이라고 해가지고 네. 외국 분이 달아준 것 같지만 아, 네, 한글로 달아주셨고 네, 그렇죠. 항상 약간 한글로 네.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고양이 이모티콘 남겨주셨는데 약간 제 또래가 아닐지. 이게 아. 고양이인가요? 이거 모르잖아요. 거봐. 네. 요즘 이 고양이 고양이인지 얼마나 몰랐습니다. 귀엽습니까? 이게 수염이었군요. 네. 그래서 저도 자 이제- 이렇게 또 댓글 또 달아주셨고. 네,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샤콘님께서도 네. 유튜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맞았어요. 제가 그 지난 또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네. 혹시 제가 또 빼먹은 게 있나? 네, 영화- 복귀를 하셨나요? 네, 영화를 다시 복귀했어요. 영화가 뭐였는지 지금 기억 가물하네요, 갑자기. 뭐였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소개했던 영화가. 저희가 그때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네. 그렇죠. 인터스텔라에서 네. 도대체 왜 행성을 이주하게 됐는지 또 다시 좀 꼼꼼하게 보니까 병충해. 맞아요. 병충해가 심해져가지고 뭐 네. 질소를 먹고 질소를 좀 더 배출하는 뭐 곤충들이 늘어난다나 막 그래갖고 이제 숨도 쉬기가 힘들어지는 환경이 네. 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밑밥을 깔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작물 농사가 좀 망하기 시작하고 그쵸. 그런 기후변화로 내용이었던 인해서. 걸로 네. 다시 확인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병충해 피해도 진짜 많고 요즘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가져온 영화도 인터스텔라는 약간 다르지만 또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방송 광고 듣고 네. 요 영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에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저희가 요번에 갖고 온 영화 뭔지 한세쌤 빨리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갖고 온 영화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다시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죠. 거의 네. 신드롬의 아이콘. 네. 그쵸. 네. 네. 아바타를 가져왔습니다. 아바타 와. 시리즈를 갖고 네. 오신 거죠? 네. 요번에 아바타 저희가 1도 2009년에 개봉을 했고 이제, 이제 아바타 2도 작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네. 요 두 가지 모두 인터스텔라처럼 뭔가 이런 지구가 이제 기후 환경이 변화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자원을 채굴하거나 이러한 내용인데요. 외국이요? 외국. 외계 요즘- 행성? 외국. 네. 요즘 혹시 뭐 비행기표 끊으셨습니까? 요즘 네. 외국 어디가 좀 싼가 좀 알아보고 있긴 네, 했는데 외계 행성. 네, 외계 행성으로 이제 가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감독님이 되게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네,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 네. 네. 한글로 제임스 카메론, 네. 해외에선 제임스 캐머런 막 이렇게 오, 하는 감독이죠. 네. 제가 오늘 지난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갖고 네. 오늘 선주쌤에게 좀 많이 맡기려고 그러고 네, 저도 바톤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작년 12월에 개봉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바타 2를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바타 1에 대해서는 좀 썰을 풀 수가 있는데 네, 2는 이제 전적으로 보신 분들의 좀 얘기를 좀 듣고 싶고 네. 대신 이제 감독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은? 이분 영화를 거의 안 봤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이제 진짜 외계 행성에서 오신 분이 가능성이 높죠. 높고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친숙한 감독이죠. 네. 타이타닉으로 친숙하고요. 그죠? 그렇죠. 그때 IMF 금모으기 운동에 이제 또 타격을 입혔다라고 이제 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때 네. 예.
우리가 그 IMF 어려울 때 이제 금을 열심히 모았는데 또 이제 그렇죠. 외화 영화를 그렇죠. 보느라 타이타닉을 그쵸. 보면 뭐 달러가 조국이다 유출됐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그때 그랬죠. 그때가 그 시기군요. 네, 그래갖고 그때 근데 결국에는 대흥행을 했고 그때 그쵸. 타이타닉이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네. SF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편이더라고요. 오. 저도 노래 좀 많이 고르는데 네. 좋아하는 감독님 있으신가요? SF 쪽에서는 좀 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네. 저는 좀 죄송합니다 감독님. 그리고 저는 약간 SF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은 뭐 조지 루카스 감독 워낙 유명하죠. 그쵸. 스타워즈 시리즈.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네. 주라기 공원. 네. 스탠리 큐브릭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렇죠. 네. 리들리 스페이스 오디세이. 네. 네. 아. 리들리 스콧 감독도 네. 되게 유명하고, 에일리언 감독님. 그다음에 모쇼스키 남매, 네. 네. 이제 예. 매트릭스를 만드셨던. 네. 네. 그분들이 되게 유명한데 저는 약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랑 약간 모쇼스키 쪽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제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습니다. 제임스 카멜 감독님은 뭐 영화 한 편 만드시면은 그쵸. 그 3천억씩 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좋아하든 말든 뭐 그 알고 보니 캐나다 출신이신 분이고 아, 네. 그 약간 캐나다 출신 하면은 약간 우리 짐 캐리 뭐 이미 명예 거리에 이미 한 10몇 년 전에 입성한 그쵸. 살아있는 전설이고요. 그렇죠. 거장이시죠. 네.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의 CG 효과를 이제 그 할리우드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아. 보급을 하신 분이고 네. 그 오늘 다루기는 아바타 영화도 이제 3D 열풍을 이제 맞아요. 만드신 네. 분이죠. 그때. 이제 이때 진짜 3D 처음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 아카데미상에서도 아바타 2가 시각 효과상 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CG에 좀 진심인 영화. 네. 그 이분이 지금 나이가 60대 후반이신데 네. 뭐 차기작만 5편 이상 지금 예약이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상을 한 70번 이상 네. 그거 받으셨대요. 오셨죠. 네. 그렇군요. 뭐 아카데미 이런 거 다 포함해 갖고 만들면 우선 타는 거고요. 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워낙 영화 감독으로 유명하니까 네. 이분 인생이 좀 어떻게 그래도 부럽다라는 생각한 게 영화 한 편 만들고 3천억 벌고 물론 그래 절반은 또 세금 떼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네. 그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뭐 그런 것도 엄청 열정적으로 만드셔서 그런 네. 작품 수가 한 뭐 500개가 넘어가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타이타닉, 네. 아바타 2 약간 이렇게 엄청 긴 공백이 있는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진짜 다큐멘터리나 TV 시리즈나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맞아요. 만드시는 감독님이시거든요. 쉬지 않고 찍고 네. 계시는군요. 그 제가 좀 요즘 피로감에 휩싸여가지고 이분의 이 스태미나의 이 비밀이 무엇일까? 네. 도대체 너무 궁금해갖고 그렇죠. 이런 다작의 비밀. 그러니까 다작도 그렇고 네. 그 건강 관리라든지 네. 이런 열정 이런 거 그렇죠. 되게 부럽잖아요. 네. 좀 찾아보니까 의외로 그 반전. 어떤 건가요? 2012년부터 비건을 선포하셨다고. 아. 네. 벌써 10년 전부터 채식만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예전부터 이제 저희 할머니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게 괴기 먹어야지 이제 그쵸. 그 힘이 난다라고 했지만 그렇죠. 절대 고기만 있어야 아니다. 된다. 네, 그런 네, 얘기 있었죠. 이렇게 하셨고 뭐 뉴질랜드에서 아바타 1을 좀 찍으셨나 봐요. 네. 그다음에 뉴질랜드에 농장을 또 크게 사셔가지고 오. 거기서 뭐 유기농 과일, 견과류 뭐 이런 재배도 하시고 또 이런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육 그런 사업도 좀 하시나 네. 보더라고요. 아, 네, 약간 그래서- 환경에 진심이신 네. 감독님이시네요. 그 2, 30년 내에 고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어. 그러신 분이고 워낙 유명한 시리즈가 많아요. 네. 우선은 뭐 안 본 분이 없을 것 같은 터미네이터 시리즈. 네. 네. I will be back. 네. 그다음에 에일리언 시리즈도 일부 감독을 네.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에드 해리스라고 또 유명한 미국 배우죠. 네. 그분이 또 찍은 어비스라는 영화가 있고 또 타이타닉 또 아바타 시리즈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봤는데 또 사생활적인 거는 또 제가 또 너무 털면 또 예의가 아니니까 네. 사람들이 원래 물리 공부를 하다가 아, 영문학으로 바꿨다가 그 영화 학도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네. 그 때려치고 트럭 운전하셨다고. 오. 네. 한스 쌤도 약간 좀 이쪽 그 영화나 이쪽 씬에 잠깐 투신하지 않으셨나요? 아, 네. 잠깐 살짝 발만 담갔다 뗐죠. 네, 그 네. 이쪽 사실 초창기 부분에 이제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나 궁핍함을 느끼시는 예술인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러신다면 트럭 운전하셨다. 굉장히 새로운 이력인데 네. 지금 듣다 보니까 SF 영화 감독님들은 약간 물리학과 좀 깊게 연관이 있으신가 보죠? 이분도 그쵸. 물리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는 거 보면 그렇죠. 지금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또 신학기 대학생 중에 이제 일반 물리학 수강하신 분들은 지금 때려치고 싶은 생각 많이 있으실 텐데. 아 맞아요. 저도 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대학교 그렇군요. 다니면서. 네,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터미네이터 2에서 되게 유명한 트럭 추격신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쵸? 액체 터미네이터가 막 총 맞아가면서 트럭을 운전하기도 달리는- 하고.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트럭 운전을 직접 했던 경험이 거기에 녹아 있지 않나. 이분 영화에 좀 특징이 있대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우선은 그 강인한 여성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에일리언 보면은 그 시고니 위버가 네. 한 그 제임스 캐메론이 감독이 이제 감독하기 시작한 2편인가부터 엄청 여전사로 이제 거듭 나는 게 있고요. 네. 핵 폭발, 네. 핵 전쟁 관련한 걸 좋아한답니다. 터미네이터에서도 이제 뭐, 그쵸. 예. 이건 스포가 아닌데 이제 AI가 핵 버튼 눌러버리나 그러는데 그리고 뭐 이제 뭐 히로시마 관련한 또 그 다큐멘터리도 찍는다고 하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700편 영화, TV, 다큐멘터리, 드라마 뭐 다 해가지고 그 심해와 관련된 장면을 영화에 자주 넣으신대요. 네. 아바타 2도 그렇지만 그쵸. 맞아요. 어비스라는 음. 영화도 보면은 이제 그 심해에서 외계 생명체를 만나는 그런 네. 내용이고 아. 타이타닉도 이제 그쵸. 그렇고 바다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오만함 그리고 음. 기술 의존도에 대한 그런 비판. 그렇군요. 그렇죠. 요즘 네. 뭐 또 챗 GPT라고 이제 또 AI 열풍이 불었는데 맞아요. 이미 이제 이분은 그 터미네이터에서 이제 그 AI가 이제 그 미래의 적이다. 그쵸.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본인은 이제 그 기술 그래픽.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컴퓨터 그래픽 기술 엄청 좋아하시지만 네. 기술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기술을 잘못 썼을 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신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우 거칠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그렇죠.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네. 그 직장에서 이제 매니저로 만났을 때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분인데 그리고 별명이 아이언 짐, 강철의 짐. 그러니까 제임스를 약간 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때론 너무 친절하니까 더 무서워. 그 더 무서운데 그래서 이제 뭐 케이트 윈슬렛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핵을 뗐대요. 케이트 윈슬렛은 사실 그때 타이타닉에서 캐스팅돼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근데 이번에 아바타 2에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맞아요. 다 친해졌다고. 네. 또 본인의 그런 성격을 좀 알아가지고 그런지 그 영화 촬영 현장에서 또 싸움도 많이 발생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좀 충고를 해줬대요. 네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네. 굴러간다. 이렇게. 그렇죠. 이번에 아바타 2 찍은 다음에도 약간 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로 수중 장면을 찍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배우들과 이 카메라 감독들에게 다이빙과 잠수 훈련을 직접 1년 반 동안인가 시켰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심지어 그 네.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산소통을 들고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숨을 쉬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이제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온다고 해서 네. 그게 마음에 안 드신 거군요. 네, 산소통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오랫동안 잠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배우들이 실제로도 네. 잠수를 좀 길게 했다고 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전지훈련 같은 것도 왔나요? 해녀 수업도 듣고? 그 제가 이제 또 네. 그 저기 그런 썰을 푸는 그런 채널에서 보기로는 네. 그 타이타닉 때 이렇게 학을 떼던 이제 케이트 윈슬렛이 네. 막상 그 최장 잠수 기록을 세웠다고. 아, 7분 맞아요. 맞아요. 얼마. 네. 그렇다고. 역시, 네. 금융 치료를 받으셨겠죠. 그쵸. 네, 역시 경력직은 다르다. 그렇네요. 네. 그렇다고 그 본인이 생일이 8월이라고 그래서 8월에 세상이 자주 끝난답니다. 영화에서. 심판의 날. 이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화의 상당히 이제 중요한 배경 중 하나인데 이분은 이제 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괜찮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도 이제 NGO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네. 그 미국의 마르스 소사이어티라고 네. 화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그 이제 로빙하는 NGO의 회원이라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실제 그런
판도라 같은 거를 약간 꿈꾸시는 그런가 봐요. 이게 미국은 약간 네. 법제화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또 하는 그런 시민단체에 NGO, 계시다고. 네. 또 그래서 또 타이타닉 또 끝나고는 또 영화는 안 찍고 그럼 쉬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제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피랑 엄청 찍고 그러다가 네. 좀 쉬다가 사람들이 이제 쑥닥쑥닥 타이타닉 이후에 대박 못 내겠지. 그쵸. 그래서 자신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또 몇 년 쉬었다가 낸 게 그쵸. 아바타. 아바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바타. 예. 네. 아바타는 아직도 그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그렇죠. 네, 네, 하고 아직 있더라고요. 하고 아직도 있습니다. 깬 네. 영화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아바타만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또 네. 그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랑 또 신나게 또 다큐멘터리 찍다가 아, 사실 이 부분만큼 흥행시킨 사람이 없어요. 감독으로는.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바타 1인가? 네. 로만 3억 5천만 달러를 버셨다고 아, 합니다. 아, 세전인가요? 새우인가요? 뭐 그러게요. 의미는 없겠지만. 네. 네. 그다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벌었으면은 이제 저 같으면은 이제 그냥 이제 평생 노는 거고 그렇죠. 뉴질랜드에서 그런 건데. 농사 지을 예. 수 있는데 다른 또 거죠. 이렇게 네, 이런 분들은. 만드시는 게 네. 정말 리스펙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군인들이 좀 가끔 많이 나오는데 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바타에서 또 중요한 그렇죠. 부대가- 주인공이 네. 이제 네. 이렇게 군인 맞아요. 군인분이 네, 해병대 출신인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이비 출신. 네. 악역으로 나오는 분도 해병대 출신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본인 형이 해병대 출신이어갖고 어. 네. 네, 형한테 좀 얘기 많이 들은 거. 그렇죠. 형과의 그런 관계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바타 2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아바타 1 복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아바타 1 정도는 스포주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렇죠. 이제 아바타 1은 2009년에 개봉을 해가지고 2009년에 뭐 하셨습니까? 2009년에 저는 이제 대학교 신입생이었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2009년에서 2010년 넘어가는 아마 이것도 2009년 겨울에 개봉해서 2010년까지 이어졌는데 이때 이제 제가 군입대를 결정하고 아, 부모님하고 네. 3D 영화를 처음 보러 갔던 게 요 아바타였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예, 왕십리 아이맥스에서 처음 이걸 보면서 눈이 돌아가고 이런 문명의 세계를 잠시 작별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안쓰러웠던 네. 그 아. 그때도 시기였죠. 당시에도 뭐 네. 4D인가 해가지고 약간 뭐 물보라도 좀 나오고 그런 맞아요. 거 많이 있었던 것 그때부터 같아요. 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예. 3D 4D 영화의 거의 시초가 이 아바타 1이었던 것 같은데 네. 줄거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가까운 미래에 지구가 이제 에너지 고갈 문제를 겪게 되고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판도라라는 행성에서 대체 자원을 이제 채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판도라라는 행성이 이제 인간이 그냥 가가지고 채굴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아바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판도라의 토착민인 나비족이 돼가지고 이제 채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 영화 내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막 네. 대기 중에 막 독성이 있나? 막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대기 중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일반 그런 인간들이 그냥 호흡을 하면은 질식해서 죽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산소 마스크나 네네, 아니면 이런 맞아요. 아바타를 통해서만 음. 이렇게 채굴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네.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바타라고 하면 네, 프리첼, 그쵸. 네, 싸이월드, 싸이월드 맞아요. 그런 네. 미니홈피의 거였는데 아바타였었는데 네. 이제 아바타라는 게 하나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아바타가 네.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해병대원인 주인공 제이크 설리가 원래 하반신이 마비됐었는데 이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게 원래는 이제 제이크 설리도 이제 저 한국 드라마에 이제 조금 그 많이 사용되는 네. 거죠. 이제 쌍둥이 맞아요. 예, 쌍둥이 형의 동-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맞아요. 그래서 네. DNA가 이제 쌍둥이 형에 맞춰서 디자인된 네. 아바타가 있었는데 네. 너만이 할 수 있어. 네. 그래가지고 예, 이 판도라로 넘어오게 되고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 이 판도라 행성에서 이 나비족들에게 침투해라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눈이 맞게 돼 버리는 거죠. 아. 그 좀 네. 그쵸. 약간 이제 제이크 설리가 그 해병대에 당했을 때 이제 당한 부상으로 인해서 네. 그 이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그 아, 장애가 맞아요. 있었는데 아바타를 대보니까 이제 두 다리를 걸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또 너무 좋아했던. 맞아요. 네. 네. 판도라의 이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이 나비족 중에 이제 네이틸이라는 여전사와 이 제이크 설리가 눈이 맞고 이제 맞아요. 이 판도라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과 이제 전쟁을 하고 맞아요. 결국 이제
스포주의 이제 내쫓게 되는 걸로 이제 네. 아바타 1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때 네. 이제 그 네이틸이었나? 그 네, 네이틸입니다. 아바타 여주인공과 이 남주인공의 이 인사 방식이 아 맞아요. 그 연인들 사이에서 좀 맞아요.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I see you. 네. 네. 나는 너를 못 봅니다. 뭐 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그 선주수 쌤은 그 당시 뭐 하셨나요? 네. 저도 한스 쌤이랑 같은 나이인 것 같아요. 저도 어, 새내기였어가지고 네. 네 ICU 많이 하고 다녔죠. 네. 아, 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가지고 네. 그때 이제 결국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엄청 획기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약간 맞아요. 이 외계 행성에 무슨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이 엄청 비싼데 그거를 캘려면 뭐 이제 이 외계인들을 내쫓아야 돼. 뭐 네. 그런 거였던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아바타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졌는데 이때 또 MBC에서 했던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랑 같이 조금 비교가 하면서 두 콘텐츠 모두 다 약간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근데 당시에는 좀 약간 3D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화제가 네.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바타 2 네. 이제 그 대학 시절 때 보시고 이제 또 접해가지고 또 기분이 새로우셨을 텐데 네. 지금부터는 좀 아바타 2 안 보신 분들은 좀 네. 조심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바타 2 어땠으면 저는 못 봤는데. 네. 네. 어땠었나요? 아바타 2는 앞서 이제 쌤들이랑 얘기한 것처럼 그 CG가 굉장히 돋보이는 영화였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기 전에 그런 리뷰 같은 거를 좀 봤는데 실제로 약간 잠수를 하는 기분이었다. 뭐 바닷속을 같이 헤엄친 기분이었다. 이런 글들이 있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네. 그런가 하고서 봤더니 저도 영화 보다가 숨 참으셨나요? 거의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스노클링을 다녀온 기분이었어요. 그거 뭐 2D로 보셨어요? 3D로 보셨어요? 저는 3D를 한 번 봤고 2D로 한 번 봤던. 아, 두 번 보셨어요? 두 번 대박. 보셨네요. 와. 저는 3D로 한 번 봤어요. 네. 아. 그래서 그 1편은 숲을 배경으로 했다면 2편은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네. 아까 전에 그 1편에서 그 제이크 설리와 네이트리가 사랑에 빠져서 행성에 이제 자원 채굴하러 온 인간들을 내쫓는 스토리였으면은 네. 2편은 이제 네이트리와 제이크 설리가 가족이 되어 이제 그쵸. 자식을 낳아서 벌써 4명의 자식을 구성하였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들은 자원 채굴의 목적이 아니라 이 행성으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아예 그냥 이제 그렇죠. 쫓겨났지만 다시 이사 오겠다. 네, 네. 맞습니다. 이때도 근데 약간 그 기후 위기 관련된 내용이 잠깐 등장해요. 어떻게요? 그래가지고 네. 과학자가 지구를 버리고 이 판도라로 와야 되는 이유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구에서 살 수가 없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플랜 B로서 판도라에 이제 네. 정착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1편 당시의 빌런이었던 그 해병대 선생님에게 아저씨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판도라를 정복해야 된다. 일명 근데 그 아저씨 엄청 큰 화살 몇 대 네. 맞고 죽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렇죠. 아, 네. 이제 스포를 하는 스포주의를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나는 거죠? 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네. 이제 살아난 게 인간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이분이 나비족으로 다시 살아나요. 네. 아 그렇게 싫어했던 본인이. 네, 네. 나비족을 싫어했던 분이 네. 나비족이 됩니다. 네, 나비족이 돼서 이제 이분은 행성에 와서 다른 관심은 그렇게 크게 없고 네. 오직 제이크 설리 자기를 죽였던 그 주인공을 찾아가서 복수를 하겠다는 네, 큰 다짐을 가지고 다시 판도라로 오는데 그때 같이 싸웠던 부대원들이랑도 같이 오고 이 부대원들도 다 나비족이 되어서 이 판도라 행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진짜요? 네. 네. 근데 그 판도라 행성에 와서 워낙 이 사람이 이제 그 나비족도 굉장히 혐오했고 되게 침략을 위해서 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나비족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적응력을 보여줘가지고 네. 이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판도라 행성에는 좀 빠르게 적응한 게 아닌가. 아, 네, 말 같은 것도 이제 좀 빠르게 터득하고 그래서 훨씬 더 판도라 행성에 빠르게 네. 적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제이크 설리를 자꾸 찾다 보니까 제이크 설리가 숲에 있던 그러니까 숲에 있는 자기 가족들과
부족들이 다 위험에 빠질 것 같아서 네. 네. 바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좀 멀리 떠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정들었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제이크 설리 가족들이 어떻게 이 바다 부족과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들이 아주 길게 나오는데요. 네. 이때 이제 그 바다에 잠수하면서 그 바다 부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기르게 되고 그 능력들을 기르는 과정 속에서 바다 부족들과 처음에는 갈등 그리고 나중에는 화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비 부족 말고 또 다른 부족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인류라고 하면은 같은 종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비족은 같은 종족인 거고 예, 예. 숲에 사는 부족들은 오마티카야 부족이라고 하는 네. 거고 예. 이제 바다에 사는 부족들은 메카이나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가족과 부족들이 살해 위협을 당하니까 이제 이 주인공 설리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메카이나 부족으로 가게 돼서 메카이나 부족에서 이제 바다에서 살아가는 법을 좀 배우는 그런 영화라고 원래 보면 근데 될 것 같아요. 지난 1편에서는 좀 네. 그 나비족의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오마티카야 부족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는데 네, 그들이 2편에서는 다 뿔뿔이 흩어지나요? 그들은 거기에 네. 계속 있고요. 제이크 설리 가족만 따로 이제 네. 나옵니다. 그 저기 제이크 설리랑 그 제이크 설리의 그 하여튼 그 화살 쏜 사람만 잡으려고 다니니까 네, 그쵸, 네. 그렇죠. 우리가 있으면 위험하다.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가족 중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1편과 같이 이게 전체적인 구조는 굉장히 권선징악을 잘 보여주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맞죠. 제이크 설리에게 복수를 꿈꿨지만 결국에는 그 복수를 다 이루지는 못하고 네, 왜냐면 3편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죠, 예.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복선들을 남긴 채 네, 이제 네. 2편은 좀 마무리가 되는 예, 예.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 그 아까 전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가 되었다고 이제 배경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아바타 이 배경이 2169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먼 미래라고 본다면 볼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한 150년이 채 남지 않은 그런 그쵸. 미래인 거죠. 그래서 한 150년 뒤면은 우리도 판도라 행성 같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좀 되게 현실감 있는 연도여가지고 네. 그런 게 좀 흥미로웠어요. 얼마 안 남은 거나요, 굉장히. 그거. 그렇죠. 영화로 따지면 그죠? 영화에서 또 되게 좀 화제가 된 뭐 생명체들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1편에서는 언옵타늄이라는 굉장히 희귀한 자원들을 채굴하기 위해서 판도라 행성으로 왔다면 2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개발, 완벽한 이주를 위한 것 구성 하나랑 그리고 고래와 되게 비슷하게 생긴 생물체가 하나 나오는데요. 네. 톨쿤이라는 이제 바다 생물체인데 이 톨쿤한테서 나오는 암리타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뇌 속에 이제 감정 중추를 구성하는 물질인데 네. 이거를 이제 사냥하는 네.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이 물질이 약간 옛날 진시황이 꿈꿨었던 그런 불로장생? 네, 불로장생을 네. 위한 그런 약으로 묘사가 됩니다. 네. 오. 절대로 늙지 않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작은 병이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톨쿤을 전문적으로 잡는 사냥꾼들도 이제 생기고 요런 사냥꾼들하고 대립하는 부족들의 모습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냥꾼은 그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비족이에요? 사람들입니다. 네. 사람들이 또 순식간에 또 그거를 그렇죠. 또 네. 네. 해가지고 약간 진짜 지구에선 포경 활동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예. 팀을 나눠가지고 어떤 팀은 막 공중 음파를 쏴가지고 뭐 이런 무리에서 한 개체를 따돌리게 만들고 뭐 어떤 분은 막 부표 같은 걸 쏴가지고 제대로 못 도망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작살 조고가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이런 톨쿤 사냥꾼 팀이 네, 따로 맞습니다. 또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그 톨쿤 사냥 중에 되게 좀 인간의 잔인한 모습을 좀 너무 잔인하게 사냥하는 게 아닌가 싶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네. 그 어미와 새끼가 이렇게 무리에 같이 헤엄치고 있는데 그 네. 새끼를 이용해서 어미를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보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왜 어미를 사냥하는 거죠? 새끼가 이제 그 느리니까 네.
그 포경선에서 이제 느린 새끼를 계속 이제 좀 그 괴롭히면은 네. 네. 원래 무리랑 조금 떨어지게 하려고 네. 새끼를 중심적으로 이제 타겟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미는 빨리 도망갈 수 있지만 새끼를 두고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새끼 곁에 있다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새끼를 미끼로 이제 어미 톨쿤을 노리는 거죠. 네. 뭐 인간의 고래 사냥을 본따서 만들었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약간 혹등고래라고도 맞아요. 좀 비슷하다 네. 이런 내용들도 네. 있었었고 이거를 보면서 좀 고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그 감독이 해양보호의 메시지를 좀 많이 담고 싶었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톨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고래에 대한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고래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때로 지어서 다니는 것도 있고 지능이 높고 그리고 고래와 같이 약간 포유류 동물인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 해양의 그런 고래를 좀 많이 비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적으로는 조금 재미를 주는 부분도 있었나요? 너무 약간 고통스러운 장면만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쵸. 그 재밌는 장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톨쿤들이랑 같이 헤엄치고 그들과 교감하고 그런 좀 되게 해양 생태계랑 굉장히 교감하고 그들을 가족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서 이게 우리가 좀 바다를 대해야 되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저희 최근에 네. 빅토리가 하나 있었죠.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캠페인과 관련해서 또 좋은 진전이 있었죠. 네네. 저희 이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한 2주도 안 된 시점에서 네. 저희 2030년까지 이 공해라고 하죠. 그 주인이 네. 없는 바다인데 전 세계 한 바다의 60% 정도가 이제 어느 나라나 권역에 속해 있지 않는 바다인데 그 중에 한 1%만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네. 2030년까지 이 공해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이제 하자라는 협약이 드디어 제정이 됐죠. 네, 전격적으로 네. 합의가 됐죠. 예, 물론 이제 나라별로 비준을 하려면 한참 오랜 시간 걸리겠지만 네. 그 바다가 이제 그 여러모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죠. 어자원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다가 또 이제 탄소 포집 능력, 네. 기후 위기를 늦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고 그것도 또 플라스틱 관련한 뭐 또 플라스틱 섬이 있을 정도로 네. 나라 크기에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바다들이 많았는데 이번 협약이 통과가 되고 나라별로 이제 비준이 끝난다면 그 해양 보호에 획기적인 또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린피스는 요 해양 보호의 필요성을 거의 20년 가까이 얘기를 해왔고 네. 이제 네. 국제 요 회의는 한 15년 만에. 왜냐면은 네. 그 나라별로 너무 그 이익에 그쵸. 대한 그 첨예하기 때문에 이런 국제 회의에서 이렇게 협의를 이렇게 금방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특히 이제 원양어업이나 뭐 이렇게 뭐 불법어업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 있는 국가들은 결사 반대를 했을 것이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한국 정부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이제 입장을 많이 바꿔가지고 네. 저희도 그린피스도 캠페인을 많이 해왔고 네. 그래서 이제 찬성 국가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공해 바다의 한 30% 정도는 최소 보호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여지네요. 네. 네. 그래서 판도라에서도 이런 조약이 있었어야 됐는데 네. 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아쉬움이 네.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래 사냥을 계속 하게 됩니까? 톨쿤 사냥을? 아하. 이제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이제 톨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톨쿤 사냥꾼 팀들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요? 네. 또 화살 또 네. 원샷 원킬? 네, 화살과 화살과 창으로 이제 전통적인 네. 무기로 네. 이제 총을 때려잡는 음. 그런 무쌍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더글로리 못지않은 복수극을 좀 네. 볼 수 있는데요. 이 음. 톨큰 무리 중에 한 마리가 포경선을 아주 시원하게 복수하는 장면도 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경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지구로 돌아갈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쵸. 저도 어차피 못 돌아가는 건데 이제 영원히 못 돌아가는. 그쵸. 네. 영원히 그쵸. 못 돌아가게 네. 되고 1편에서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제이크 설리가 그 진짜 나비족이 아니고 아바타였기 때문에 네. 그 인정받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 게임 같은 데서 탈 것이라고 하는데 네. 처음에 그 비행 그 새 같은 새라고 거죠. 네. 그 생명체를 타다가 그쵸. 더 좋은 상위 아이템으로 갈아타면서 그쵸. 인정을 후루크 받는데 막도가 되죠. 네, 네. 트루쿨이었나? 네, 네, 후루크 그 막도. 네. 좋은 네. 아이템을 타면서 아 저 사람은 그 전설의 그쵸. 그거다. 네, 우두머리가 되죠. 네, 그래서. 네. 우두머리가 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점이 없습니까? 이번 영화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이번 해양 부족으로 넘어오면서 네. 이번에는 약간 고래와 비슷한 네. 네. 고래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날치랑도 날치, 비슷해 네. 네. 보이는 음. 어떠한 그 해양 생물체가 있는데 일반 이제 처음에 이제 같이 이주한 다른 가족들은 단계별로 네. 굉장히 쉬운 다루기 쉬운 네, 동물부터 유순한 약간 돌고래와 같은 동물을 네. 타는데 하긴데 이 제이크 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사들만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아. 그 날치와 청새치의 중간 네. 정도 되는 네. 그러한 탈 것을 타고 다니고 또 전설템을 네, 얻는데 전설템을 얻고 또 이제 네. 그 전설템 얻으니까 또 인정해주고 그럽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것도 있고 네. 이제 가족들도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그 네. 동호회 같은 데 가면은 이 아이템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탈 거 중요하죠. 골프라든지. 자전거 동호회 이런 데서. 네, 뭐 그 자전거 다 장비가 중요한데 네. 그 인정받는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근데 이제 뭐 지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제이크 설리가 좀 배신자기도 하고 그쵸. 그 1편에서 보면 그 2편에서는 또 그 지구에서 좀 힘들어갖고 왔는데 그쵸. 네. 같이 살자 이렇게 와서 온 거예요. 뭐 전세도 안 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일부 전세를 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주했었을 때 인간들이 그 도시를 좀 개척하려고 일부 땅에다가 브리티헤드라는 도시를 개척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비족이 있는 그 지역이랑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걸 막기 위한 뭐 전쟁이 일어나진 않는데 그런 물자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선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런 SOC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약간 그런 그 부가적인 그런 개발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에서는 나비족들이 이제 막으려고 다양한 투쟁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 편에서는 흥미로운 점이 1편에서는 인간들이 결국엔 그 싸움에서 져서 지구로 돌아가지만 2편에서는 지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네, 이게 아마 뒤에 이제 후속작으로 나오는 네. 그 영화 시리즈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 같은 네. 네, 감히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구에서 이사를 오려고 하는 인간들과 그리고 이런 무분별한 이런 개발이라든지 그런 훼손되는 이런 판도라 행성을 가만히 놔둘 나비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족 간의 이제 전쟁이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선과 악이 그냥 누가 봐도 명확히 보이는데요. 그 선이라고 한다면은 판도라 행성을 본인들의 방식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네. 나비족들 이 선으로 좀 보이고 악이라고 한다면은 지구를 이제 기후 위기로 이제 인해서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인간들이 판도라 행성으로 오면서 본인들의 기술을 이제 그 판도라 행성을 침략하는 도구로 좀 사용하는 그런 악의 모습을 좀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그 인간들이 쓰는 기술들을 굉장히 그 파괴적인 기술로 좀 많이 조명이 된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 행성에서는 저들이 인간들이 쓰는 기술 중에 나비족이나 판도라에 좀 도움이 되는 기술은 잘 안 보여요. 그 나비족도 맞아요.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이제 뭐 세탁기 같은 거 한번 써보면 완전 저기 뭐야 이럴 텐데 그쵸. 그런 건 전혀 안 나오고. 네.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되게 그 영화를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그 에이와라고 네. 알아요. 네 아시죠? 그 숨쉬는 이렇게 대자연. 네. 네. 1편에서도 이제 약간- 에이와의 님이 이제 뭐 그쵸. 얘기하면은 막 그 민들레 홀씨 같은 홀씨 같은 게 막 막 몸에 붙고 그쵸. 뭐, 예. 맞아요. 이 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대자연님이죠.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에이와라고 이제 그 대자연으로 좀 표현되는 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한 명의 주인공을 네, 통해서 또 되게 자세히 보여줘요. 맞아요. 네. 제이크 설리가 4명의 자식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명이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입양을 한 어, 네, 딸인데 키리라는 인물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 1편에서 네. 제이크 설리랑 친했던 그 여자 과학자분 있잖아요. 네, 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바타인 상태로 돌아가셨거든요. 맞아, 기억나요. 네. 약간 힘이 부족해갖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막 같이 총 맞았나 네. 그랬는데. 그래서 에이와랑 같이 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아바타의 몸속에서 이제 영혼은 옮겨지고 죽게 되었는데 네.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사실 아, 약간 뇌사 상태에 있는 거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와의 능력 중 하나가 네. 그 영혼을 옮겨주는 그런 능력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그 박사님이 총을 맞고 기력이 없어갖고, 네. 네. 영혼을 영혼을 마저 아바타로 옮기지 옮기고, 못하고 네. 죽은 것처럼 나왔었죠. 네, 근데 그래가지고 그 과학자분의 딸로 나오는 것이 지금 선주쌤이 네. 말씀하신 그 키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키리가 이제 이런 A와의 능력을 엄청 천부적인 A와가 교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게 되죠. 네. 약간 뭐 종교적으로 보면은 약간 메시아 같은. 네, 그런 약간 그런 그 샤머님 같은 느낌이죠. 네, 그 맞습니다. 에이와가 네. 약간 이제 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네. 대신 말해주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요 키리라는 캐릭터를 이제 다음 영화에서 좀 주의 깊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리가 진주인공이 됐나? 네, 이제 네, 그럴 주인공이 것 이제 같아요. 바뀔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냥 비하인드도 있는데요. 네. 그 시고니 위버라고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그 1편에서 그 친했던 박사님 네. 역을 했었는데 2편에서 키리가 시고니 위버 배우님이 키리 역도 맡아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그 나이가 그러니까요. 네. 네. 시그니 위버 배우님이 나이가 되게 많으실 텐데 어떻게? 그쵸. 네. 그- 이 시고니 위버도 14살 소녀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굉장히 설렜다는 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대자연이 뭔가 그 판도라 행성을 지키기 위해서 네. 키리가 이제 그런 힘을 좀 발휘해서 네. 3편에서는 좀 판도라 행성이 그냥 지금은 개발되고 있고 뭐 그냥 어떠한 행성처럼 보여지지만 살아있는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보에 대한 메시지가 좀 줄을 이룬 그런. 네. 맞습니다. 그런 아바타 2였었고요. 네. 네. 이제 앞으로 3편이 더 남았다라고 하거든요. 아바타 네, 시리즈가. 네, 네. 이제 3, 4, 5편이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이제 쭉 연속으로 네. 개봉된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저희 프로그램이 살아남아가지고 네 아바타 네. 3도 리뷰할 네. 수 있는 그럼요. 그런 네, 코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1편과 그 2편의 간격이 되게 컸는데 맞아요. 거의 13년 3, 4, 5는 그냥 쭉 내기로. 네, 3, 4, 5까지는 이번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네. 쭉 이어가지고 촬영을 하고 지금도 네. 촬영하고 있고 아, 네. 네, 진짜요? 편집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네. 저희가 뭐 말한 이런 뭐 예측이라든지 떡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3편을 보고 또다시 네. 리뷰를 한번 드려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보신 청취자분들도 많을 테니까 혹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이런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좀 생각보다 네. 그
스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요? 네, 네. 저희가 반전이나 이런 거는 거의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그쵸. 음. 근데 사실 반전이 많이 없는 영화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네. 전형적인 그쵸. 예, 영화여가지고 네. 그냥 뻔한 이야기이지만 거기에 너무 아름다운 행성이 잘 묘사되어 있었던 영화였다. 그 시각적 생각했습니다. 효과에서 오는 충격. 네, 네. 그렇죠. 그럴 줄 알아서 뭔가 좀 새로운 아이템 또 탈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네, 그게 또 아이템이 중요하죠. 그렇죠. 아이템이 중요하죠. 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여전히 뭐 약간 뭐 가족에 대한 게 좀 더 강조가 되고. 그렇죠. 가족에 대한 네. 사랑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가 된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주 쌤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각적인 효과 그게 굉장히 새로워서 지금 말하고 나니까 사실 본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개봉 중이더라고요. 아, 네. 저는 저희 다시 녹음일 좀 보러 기준으로 가고 싶어요. 네. 네. 아직도 어. 하고 있으니까 네. 메가박스 신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 데서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보면 3개월 넘게 개봉하는 거네요. 그쵸. 잘 되니까. 네. 네. 저희가 또 지금은 약간 이제 또 초반이다 보니까 좀 환경 관련 위주로 영화를 많이 리뷰하고 있긴 한데 또 네. 다음에 좀 더 익숙한 영화로 또 한번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더글로리도 가능한가요? 더글로리는 제가 안 봤는데 거기 뭐 어떤 영화입니까? 뭐 기후변화 안에서 복수하는 내용인가요?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렇죠. 요즘 또 한참 사회적인 이슈인 또 네, 다른 맞아요. 네.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에 좀 한국 영화에서도 또 환경 관련된 영화도 또 제법 있잖아요. 또 이제 그렇죠. 많죠. 그렇죠. 예. 네. 저기 봉준호 감독님도 은근히 좀 그런 거 많이 맞아요. 다루시고 네. 네, 맞아요.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 오늘 얘기에 대해서도 댓글로 좀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